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지 136페이지. 자, 136페이지. 자,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신고에 관하여, 자,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지자체가 개공사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럼 직거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지자체니까,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 그럼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 그러니까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맞죠? 자, 개공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하여 계약서를 작성 기호부했어요. 그럼 중개거래니까 신고를 누가 해야 돼요? 개공사가. 근데 공동 중개니까 뭐예요? 공동 신고 그 말이에요. 네, 공동. 글쎄 눌렀네 사람이. 많이 내렸어. 어서. 그러게. 그러게 맞아.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니까. 지각도 하지 말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자,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 특조법에 따른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이 단독으로 한다 그러는데, 자, 항상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는 항상 어떤다? 공동. 자, 뭐든지 공동으로. 그리고 이제 일방이 거부하면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에 기한이 있는 경우 그 기한도 신고하나요? 당일, 부실, 조건. 조건 또는 기한. 조건 또는 기한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 자, 136페이지 문제지.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틀린 거.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적어라. 맞죠? 그 다음 계약 대상 면적입니다. 실거래 면적을 적되 건축물 같으면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전용 면적. 그렇죠? 그 밖의 건축물. 그러니까 단독 건물 같으면 뭘 써야 돼요? 연면적. 연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맞고. 3번 종전 부동산란은 뭔만 쓴다? 입주권. 입주권. 자, 4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이건 있으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네.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쓸 때 부가세 제외한다. 포함해서. 포함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포함.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1번.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부동산 증여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랬는데,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직 무슨 계약? 매매. 자, 증여니까 틀렸죠. 자, 개공사가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자, 그럼 중개거래는? 그럼 개공사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해라가 아니라 중개거래니까 누가 신고해야 돼? 개공사. 자, 3번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농지법상 농취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취증 받았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니랬죠. 신고는 무조건 다 해라 그랬죠. 생략되는 거 없다 그랬어요. 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랬는데,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장이라고 그랬죠. 국장. 5번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란 말은 임시 거처란 얘기예요. 잔금 지급일 때 6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자, 없어 국내에. 그럼 누구를 세워라? 위탁관리 세우라고 그랬죠. 그럼 위탁관리 인적사항 신고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건 옵션이니까 있으면 해라.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죠? 공급계약 들어가. 그 앞에 무슨 법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공급계약 나오면 무조건. 자, 거래 당사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런데, 자, 우리 임대차는 조심할 게 주택 임대차만 새로 들어왔어요. 토지나 상가 임대차는 없어요. 신고 대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물건 잘 봐야 돼. 자, 3번. 개공사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개공사 및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라 그런데, 이럴 수가 없죠. 개공사가 신고하든가 당사자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이 같이 하는 건 없잖아요. 네. 자, 4번. A광역시 갑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A광역시 을구에 소재하는 주택매매계약을 중개했어요. 그럼 이제 등록 관청은 갑구청장이고 물건 소재지는 을에 있으니까 을구청장이 신고 관청이 되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럼 개공사는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된다? 을구에다 해야 돼. 그렇죠. 을구 부동산 거래신고. 자, 정확히는 을구에다 하가 아니라 을구청장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을구청장.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 매매계약이면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그 외가 이제 특례 규정 적용하는 거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몇 개냐? 자, 기억.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무슨 법인지 볼 필요 없다니까요.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겠어요? 분양권이잖아요. 그럼 분양권을 또 매매해.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개공사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해야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공급계약만 보면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것도 나왔어요. 지체 7일 이내 이렇게 나왔어요.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네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계약서 사본 첨부해요 안 해요 하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입니다.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국가 등의해야지. 국가가 해야 되겠죠 이때는. 자,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럼 이때 단독으로 할 때는 신고서 외에 첨부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 맞네요. 4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하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인데, 자, 자금 조달은 누가 마련하는 거야? 매수인이 마련하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이 아니라 매수인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야죠. 매수인. 자,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이 아니라 500.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거부하면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설명을 옳은 거. 1번. 부동산 교환 계약을 중개한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오직 매매만 신고한. 자, 2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개공사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나요? 아니죠.
요구한 사람은 500이고, 그럼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개공사는, 거짓 신고니까 뭐예요? 10%야. 거짓 신고니까 10% 이하 과태료가 되겠죠. 자, 3번. 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의무가 없다 그렇네요. 자, 지금 문제가 개공사가 신고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신고하니까 개공사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지, 여기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항상 그걸 딱 체크하고 봐야 되죠. 자, 그러니까 3번 예, 맞았고, 4번 개공사 위임을 받은 보조원 그랬는데 보조원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 소공사가 해야 돼. 자, 5번 소공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공사와 소공사는 신고서에 함께 서명 날인 그랬는데, 자, 소공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잖아요. 그러면 개공사와 소공사는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좀 이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써놨네. 그냥 소공사가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나,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소식을 봐야 되겠는데, 그 소공사는 서명 날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출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신분업군이에요. 신분업군. 그러니까 개공사가 서명 날인해서 야, 그 제출만 하고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고 가서 대신 제출하는 거지,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소공사는 안 한다. 소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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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줘야지. 그래야 서로 다른 건데 당연히 그 말을 줘야지. 여기는 지금 계약을 성사시켰잖아요.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거니까 이거는 10% 이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니까, 그러면 계약을 체결 안 했단 말을 줘야 3천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지. 자, 6번 오른쪽 6번. 자, 옳은 거. 자,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니 외국인도 다 적용되잖아 이 법에. 그래서 매매라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직거래했죠?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지방공사네, 다시 말해 국가 등에 해당돼.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사가 해야지. 이때는 지방공사 단독으로. 네. 3번 개공사가 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자, 지금 개공사가 계약서 작성 교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죠. 개공사. 틀렸고. 4번 부동산 등 권리관계는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자, 오른 떠올려. 그럼 신고사항 당일 부실 조건 권리관계 권자 있다 없다? 없잖아요. 자, 5번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과태료 부과 사실을 뭐해라? 통보해. 맞죠? 절차. 자, 이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내야 돼.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은 신고 관청이 되냐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세종시장은 신고 관청이다 아니다? 시군구청장, 세종시는 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등록 관청이 되죠. 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신고서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를 표시해라 그랬죠. 국적하고
매수용도 꼭 체크해야 되고.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거래인데 당사자 일방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이에요. 그러면 한쪽이 국가 등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방직영기업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이나요?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4번 법인 외의 자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실거래가 3억 토지를 매수합니다. 자, 이게 법인 외의 자가 개인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상관없죠. 아까 주택이 서로 다르지. 그러면 토지는 수도권 등이냐 아니냐인데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네. 아, 그럼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금액이 얼마? 6억. 그런데 3억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럼 자금 조달계획, 이용계획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수도권 등이라면 1억 이상, 수도권 등 외라면 6억 이상. 근데 여기 3억이라고 했으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틀렸잖아. 해야 된다고 했어. 단순 암기잖아 지금. 5번 개공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기재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한단 말은 중개거래니까 개공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아까 공통신고에서 개공사, 자, 개공사가 있으면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거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들어간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 그럼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단독으로 하든 공동 이거 다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자, 공급계약이니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 이러면 돼요. 3번 개공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거래계약에 관해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된다 그랬는데, 자, 맞나요? 자,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공동신고 거부하거나 그럼 500.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국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조사 결과를 일단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걸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틀렸고. 자, 개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지가 됐네요. 그럼 개공사가 신고하나요? 아니요. 해지 신고는 누가? 당사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지 등 신고는 당사자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옳은 것은, 자, 개공사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자, 공장재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하고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그럼 이것도 매매니까 신고해야죠. 그렇죠. 자, 3번 국장이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니라 해야죠. 신고는 또 해라. 4번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증 발급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나왔죠? 해야 되고.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른 취득 신고를 또 해야 되나요? 안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자, 신고서. 자,
자,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금액을 쓸 때 이들은 부가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포함. 그 밖의 계약은 제외. 자, 그래서 맞았죠? 자, 면적을 쓸 때요. 자, 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은 전용이죠, 전용.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 자, 3번. 공급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한다 그랬는데, 자, 공급계약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가 아니라 공급계약은 그냥 공급 그 자체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분양권, 입주권이고, 자, 그래서 공급계약은 건축주나 사업시행사가 최초로 뭐예요? 그거 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책에 65페이지 봐봐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5번 봐봐요. 동그라미 5번은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지 이게 분양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은 공급받은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지위가 이제 분양권이고, 그래서 이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의 셋째 줄. 자, 동그라미 5번의 셋째 줄. 이제 전매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제 분양을 받으면 이제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그게 이제 분양권 입주권에 체크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4번. 공급계약의 경우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은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6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8번 봐봐요. 그래서 이거 꼼꼼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8번에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 둘째 줄. 발코니 등 옵션 비용 그리고 추가 지불액. 자, 이런 것들을 다 쓰라 그랬죠? 다 이런 걸 쓰라. 뭐 중요한 이런 것은 답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아니 그 지문으로 집어넣어서 오지선다 구성하는 데 필요하지 이런 것 답으로 하지 않아요. 자, 5번. 종전 부동산란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러는데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빈집 특례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고 또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그렇죠. 이것도 신고해야 돼. 그 다음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니까 신고 안하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매계약 경매잖아요. 경매는 매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고 해요 안해요? 안하고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매 그러네요. 경매 자체는 뭐예요? 경매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경매로 취득한 그 주택을 다시 뭐예요? 매매한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기역, 니은, 니을인데 없네. 근데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잠깐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건축법 그랬네. 여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근데 이런 법은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분양을 받는 거지,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 건물을 짓는 거에 관련되니까 공급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지 말란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비슷한 법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공급계약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냐, 이것은 문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지 말란 얘기인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쳤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 공급계약이 있어야 공급계약이란 말을 쓰는데 공급계약 자체도 없는데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급계약도 없는데 씁니다. 좀 말 비슷한 걸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네. 그나마 장난. 그런데 이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에요. 있어야 내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를 이제 한번 하라 그랬는데, 갑, 을, 병은 자연이고 정이 이제 국가 등에 들어가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갑이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을 소유 주택을 실거래가 5억에 매수했네요. 투기 과열 지구니까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죠.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고, 니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네요. 자, 그럼 비규제지역은 금액이 얼마? 6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4억이네. 4억이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디귿 갑이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이에요. 자, 금액 상관없죠. 그런데 정소유 주택을 실거래 7억을 매수합니다. 그럼 갑이 매수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거.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쉬운 거. 이거 이제 기출문제인데 그 기출문제란 말을 안 써놨네. 자, 13번. 자,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갑소유주택을 을이 7억에 매수합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금액 상관없는데 어쨌든 7억이니까 당연히 자금조달 입주계획 신고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을인데 갑은 지방공사고 을은 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것도 문제가 좀 이렇게 내면 안 되고 거기다 추가로 쓰세요. 을 그냥 법인하면 이게 공법인인지 사법인지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사법인이라고 써야지. 만약 공법이면 이것도 어떨 거예요?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사법인이라고 써줘야 돼요. 사법인.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다 사법인이라고 다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사법인이라고 하고, 출제자 의도가 사법인이니까. 자, 그럼 법인 등기 현황은 매도든 매수든 해야 되죠? 아니, 이거 해야 되잖아요. 법인 등기 현황. 자, 법인이 할 때는 법인 등기 현황은 매도 법인, 매수 법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인 누구예요? 을이 사잖아요. 지금 당연히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법인 법인 등기. 그런데 자, 여기 봐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돼. 그럼 거래 당사자에 지금 국가 등이 있어 없어? 거기 갑이 누구예요? 국가 등.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필요 없다 이거. 그 다음에 을법인의 주택 이용 계획. 이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당연히 이거 주택 이용 계획. 이거 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들어가. 그 다음에 을법인의 거래 대상인 주택의 취득 목적. 여기 있잖아요. 취득 목적. 자, 취득 목적. 그 다음 갑과 을 이몽 간에 같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이게 특수관계거든요. 자, 그럼 이 특수관계는 이거는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을의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소리인데, 자, 자금 조달 계획 증명하는 것은 이거 항목별 조달 계획 증명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 투기과열. 그런데 여기 어디다 하고 있어요? 조정이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거. 자, 그럼 들어가는 건 뭐예요? 니은 디귿이네. 니은 디귿. 자, 니은 디귿만 들어간다. 이거 찾겠어? 시험장에서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다 맞추는 건데, 이건 이제 쉽게 바로바로 찾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 봐야 돼. 이제 처음 하니까 어려워 느껴지. 이것도 2번, 3번 나오면 어떻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이니까 바로 찾지. 자, 14번. 자, 신고서, 이제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 이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매도인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 니은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쓰라 그랬고, 디귿 면적입니다. 집합 건축물은 뭘 써라? 전용, 그리고 공용 면적 합계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죠? 전용 면적만 쓰고요. 자, 취득하는 부동산이 건축물일 때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낯설죠? 그러니까 우리 작성 방법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작성 방법에. 그래서 이걸 꼼꼼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자, 65페이지 다시 봐봐요. 우리 책에도 65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4번에 보면 부동산 매매의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 이것 체크 표시하고, 건축물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일 때는 거기 종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뭐하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그것 가지고 문제 냈잖아요. 자, 건축물일 때는 이걸 써라. 근데 딱 안 봐도 당연히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라 이거야. 이렇게 낯선 게 딱 나오면 당황하니까 이런 거 읽어보라. 그 다음 미음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입니다. 그러면 공급계약 외의 거래입니다. 그럼 아까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뭐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 외의 거래는 뭐다? 제외. 근데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니은, 니을 3개. 자, 15번. 자,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인데, 자,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이 국가 등에 해당되네요. 네. 그리고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나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갑이 광역시에 소지해. 자, 광역시면 어디예요? 수도권 등. 아까 광역시라면 수도권 등. 자, 여기 이제 수도권 등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등이니까 1억에 매수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1억 이상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갑이 서울특별시 소재네요. 그럼 병소유 토지 지분을, 자, 이번엔 지분이야. 근데 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도권 등은 지분 매수 금액 불문하니까 7천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돼요. 그 다음 갑이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는 3억이네. 아, 여기는 뭐라고요? 6억. 그러니까 3억이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경우는 기역, 니은. 자, 16번. 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 변경 신고하는 경우잖아요. 자, 그래. 잔금 및 지급일이 변경됐다. 자, 여기 중도금, 잔금은 들어가잖아요. 계약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부동산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변경돼.
그럼 아까 하라고 그랬죠, 이거. 이것은 거래계약서 사본까지 내야 돼. 이거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내야 돼. 추가로 또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디귿. 거래 지분 비율이 변경. 변경은 다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봐요. 거래 지분 이런 거 다 변경. 이런 게 변경되면 다. 그 다음 니을. 조건이 변경됐다? 당연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조건 기한. 조건 변경되면. 그 다음에 공동 매수에서 매수인이 추가. 이거 안 되네. 추가 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답 3번이에요. 자, 17번. 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자, 이번엔 정정입니다. 자, 매수인 성명. 성명 나오네. 성명은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기억이 없는 3번, 4번, 5번 다 날라가죠? 자, 그럼 1번하고 2번인데 니은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럼 디귿만 보면 돼. 부동산 소재지 지분이 잘못. 소재지 나오네. 소재지는 또 물건 바꿔치기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답 2번. 그리고 니은 가격. 자, 그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기억의 성명, 니은의 가격, 디귿의 소재지. 자, 이거 세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당사자 바꿔치기, 금액 바꿔치기, 물건 바꿔치기 이런 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되죠. 자, 18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정정 신청, 변경 신고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겹치잖아요. 물건에 대한 것들은 잘못 기재되면 정정이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고 이제 보통 겹치는데. 자, 첫 번째 기억 거래 지분 비율. 그렇죠. 이건 겹치고. 그 다음에 니은 거래 당사자 휴대번호. 이거 이런 문제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닌데 휴대전화번호는 자, 변경 신고에는 없죠. 번호가 변경 됐다. 좀 말이 좀 이것은 정정이죠. 정정에 들어가는 거고. 잔금 지급일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변경에 들어가. 변경에만 있고.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다 있죠. 면적이 잘못 기재되거나 면적이 좀 계약에서 바뀌었고. 지분. 지분도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기역, 니을, 미음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잘못 연결된 거 그런데. 자, 1번 매매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을 했다. 이게 뭐예요? 3,000원. 그 다음 공동신고 거부했다. 500. 방조, 요구, 조장, 방조 무조건 다 뭐다? 500. 틀렸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3,000이고 외의 자료가 뭐다? 500. 그 다음에 신고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이게 10% 이렇게 되죠. 3번이 틀리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500만원이야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단순히 1번 해제 등 신고 안 했다. 그 다음에 2번 조장했다. 3번 신고를 안 했다. 다 500이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3,000이죠. 이건 3,000. 5번 요구했다. 이런 것은 500이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자, 매수인이 국내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는 신고해라. 그리고 2번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서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이 거부하면 이때 예외로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3번 매매계약을 신고한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해제를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항상 원칙은 다 공동이라고 그랬죠. 이거 아까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거부했단 말이 나오면 그때 단독. 그 다음에 4번. 개공사가 공동으로 중개하여 매매계약,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어요. 그럼 공동중개니까 뭐다? 공동신고. 5번. 자, 개공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개공사가 무효를 신고할 수 있다. 자, 무효, 취소, 해제 이걸 묶어서 해제 등 신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는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의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22번. 자, 틀린 거. 신고관청은 개공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안 되는 것만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외삼촌. 그런데 여기는 외삼촌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면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거짓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3천만 원짜리잖아요. 3천만 원짜리는 감면할 수 없다. 외삼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맞고. 3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어요. 외의 자료. 자고로 자료는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4번. 신고관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했어. 자,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뭐예요? 100% 면제예요? 50% 강경이에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100% 면제고 후가 50% 감경이잖아요. 벌써 먼저 했으니까 면제래. 자, 5번.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번 이상 감경받으면 더 이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4번이 틀렸죠? 전이냐 후냐 간단한 거예요 이거. 전이냐 후냐. 자, 23번. 자, 틀린 거. 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 신고사항인가요? 그렇죠. 당일 할 때 일 각각 날짜.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거짓 신고를 조장 또는 방조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되죠. 외삼촌만 아니면. 3번. 당사자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는 이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까지 굳이 공동을 할 필요 없다.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10% 이하죠? 500에. 이거 틀렸고. 그 다음.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그래도 주택이니까 해야죠. 자, 24번. 자, 개공사 간 및 소공사 의뢰 엑스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작성한 경우. 자, 옳은 것 그랬네요. 거래 당사자는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그런데 아니죠. 이거 중개거래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개공사가 해야 되죠. 갑이 제출하는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첨부하냐? 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할 때는 안 한다고 그랬죠. 3번. 을이 제출하는 신고서에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날인한다 그러는데 이거 또 나오네. 자, 을은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제출을 대신 할 뿐이잖아요. 그 다음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란 계약이 해제가 됐네요. 그러면 해제 등 신고는 갑 개공사가 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 5번. 갑의 위임을 받은 을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 을은 자신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죠. 갑한테 위임장 받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리하고 우리 보겠습니다.